네. 그래서 초고수 디벨로퍼들이 눈치채고 지금 매수한 거고, 그럼 얘네들은 나중에 개발되면은 평당 얼마까지 갈 것이라고 봅니까? 못 가도 7, 8천에서 1억까지는 가겠죠, 뭐. 안녕하세요, 서경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요즘 호텔 재건축 말이 많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가 서울 남산에 있는 힐튼 호텔이죠. 네. 힐튼 호텔을 누군가가 1조 원에 매수했어요. 네. 매수해가지고 재건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힐튼 소식을 듣고 결국은 이 지방의 숙박업소 재건축이 사실은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 거점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은 몇 년 전부터 활발했고요. 근데 이제 뉴스가 워낙 대형 힐튼 호텔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프리미엄 호텔이기 때문에 이제 세간의 관심을 많이 갖는 그 뉴스였어요. 그래서 힐튼 호텔 재건축 소식 이거와 연관지어서 지방에 갈 만한 소개해 줄 만한 괜찮은 사례가 뭐가 있나 찾아보다가 그 대전에 유성 온천으로 유명한 이제 유성 호텔 이제 거기 재건축이랑 그리고 이제 강원도 삼척 팰리스 호텔이죠. 그 네. 해변에 있는 몇 년째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그 호텔인데 얘네들이 최근 재건축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서울역에 밀레니엄 힐튼 호텔이 바로 이쪽에 있고요. 바로 이쪽 바운더리가 서울역 지근거리에 있는데, 로드뷰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 대해서 좀, 나름 추억이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호텔인데, 얘가 1조 원이라고 했죠? 2021년 12월 10일, 21년. 네. 1조 490억,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뭐 네. 서울의 노른자 입지에 위치해 있는 그 호텔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름값만 보더라도 대단한 호텔이기 때문에 이제 모 기업에서 이제 매수를 한 거죠. 매수를 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사실 여기보다는 대전 유성호텔과 삼척에 있는 팰리스 호텔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유성호텔 같은 경우는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의 그 둔산동 개발이 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의 여파를 받아서 잘 되는 게 유성구죠. 그 유성 온천역이 있는데 네. 그 대로변으로 해서 모텔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온천 지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관광 호텔의 모텔들을 지금 싹 다 재건축해서 고밀도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쇼핑 시설 개발이나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 호텔 개발, 기타 등등의 개발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 결과 그 배후에 있는 주거지들도 재개발 지금 한창이다. 한창인데 중요한 건 임장을 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뭔가 반대 현수막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반대 현수막이 그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조합 방식으로 할지 신탁 방식으로 할지 그거에 대한 논쟁일 뿐이지 재개발은 하겠다. 왜 하겠죠? 둔산동이나 유성온천 역세권 주변 개발이 워낙 활발해서 돈 번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재개발까지 영향을 미친 사례가 지금 나왔다. 그래서 유성온천역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타겟으로 간 유성호텔 임장을 가봤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우선 유성 호텔 실제로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2022년 10월 19일 평당 5,500 정도에 매입이 되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게 평당 5천에 매입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2021년 8월 그래서 이쪽 바운더리도 디벨롭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을 살펴보더라도 네, 이 유성온천 지구를 다시 한번 리뉴얼해서 외지인들을 좀 끌어오겠다. 지금 그런 계획들이 빵빵하죠. 그래서 이제 노후도를 체크해 보면은 유성온천 역세권 주변으로 노후도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게 뭐다? 신축화 사업을 하나하나씩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임장을 갈 수 없으니까 유성온천 역세권 주변 이 로드뷰를 좀 보면서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보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유성 온천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NC백화점 일대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그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은 자, 대로변에 이미 신축 건물들이 계속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대로변으로 신축 건물들이 보이고 있는데 일로 쭉 가면 어디죠? 이제 세종가는 그쪽이죠. 이제 유성 IC 그쪽으로 빠지는 곳. 그래서 과거의 모습은 어땠는지 보면은 이런 곳이죠. 이런 곳. 최근의 모습 보면은 이런 곳인데 안으로 들어가 보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공사판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온천지구기 때문에 과거에 이 숙박업소나 유흥시설들로 가득했던 곳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둘씩 숙박업소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 음, 고층 빌딩으로 보이는 것들, 신축으로 된 것들은 거의 보면 옛날에 다 이런 유흥업소나 이런 식당 건물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돈 번 사례가 있고 서울도 아니고 대전, 대전의 상업지역에 평당 5천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돈 앞에 장사 없죠. 예. 돈 벌었다고 하면 팔고 나간다. 여기도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뭐 이런 곳이었다. 네. 그래서 초고수 디벨로퍼들이 눈치채고 지금 매수하는 거고 그럼 얘네들은 나중에 개발되면은 평당 얼마까지 갈 것이라고 봅니까? 못 가도 7, 8천에서 1억까지는 가겠죠. 뭐 그 정도 네.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스카이라인 자체가 다르죠.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유성 호텔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성 호텔 바운더리 주변으로도 호텔 주변에 당연히 식당가가 많겠죠. 그리고 모텔들도 꽤 있습니다. 걔네들 이미 펜스 친 곳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그 바운더리 골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리를 넘으면 바로 이제 골목인데 좀 앞으로 가보면 이제 요 다리를 넘으면은 여기 지금 재개발 한창 하고 있는 동네고 이제 요 다리를 넘어가야 이제 호텔인데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장사 안 해가지고 쳐놨죠. 네. 근데 뭐 요런 식당들도 바닥을 보면은 도시재생의 흔적이 있고 근데 좌우에 있는 식당들도 장사 안 하는 곳들이 꽤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왠지 부지 매수가 됐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누군가가 매수해서 터놓은 거죠? 개발하려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천 관광 이런 특구로 해서 유성 온천지구를 이렇게 두고 했는데 너무 특색 없이 개발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아마 이 대전광역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가 마냥 양질의 상권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할 정도의 네, 유흥 상권도 좀 유흥 많죠. 상권이 네, 상당히 많고 네, 이런 뭐 외지인들 봤을 땐 혹은 원주민들 봤을 땐 난개발처럼 보이지만 이런 개발이라 또 해주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개발 여파가 다리 건너편에 일반 주거 지역에도 미쳐서 최근에는 어떤 모습이다? 뭐 이런 거 좀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조합 방식 안 하겠다, 신탁 방식으로 하자. 이거 재개발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되 분담금 폭발하는 이 조합 방식이 아니라 이 신탁 방식으로 우리 하겠다. 네, 지금 이 천변 건너편에 있는 유성 온천지구 이 건물들이 다 신탁 방식으로 통재건축이 되는 그런 그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얘네들도 우리는 신탁 방식으로 하겠다. 여기도 보면은 재개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신탁 방식으로 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어쨌든 유성 온천 역세권 주변의 개발이 이제 유성 호텔 주변까지 여파를 미치고 그 결과 천 넘어서 있는 일반 주거 지역에까지 개발의 붐을 전파해줬다. 이제 이게 핵심. 그래서 네. 서집단의 이 개발 공식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예. 바로 이 바운더리인데요. 그렇다면 대체 이 구역의 재개발 구역은 대체 뭔지 우리는 한번 고신문을 잠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해당 고시문에서 2022년 그 104호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되어 있고요. 재정비 촉진계 결정 및 그 지형도면 고시 이렇게 해가지고 2022년 5월 26일입니다. 변경 이렇게 해가지고 대전광역시 상업 및 주거의 질적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개발하겠구나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다.
그렇게 적었거든요. 그렇게 적어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사실 쭉 많아요. 쭉 많은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특히 봐야 될 것이 장대 A구역 그리고 장대 C구역입니다. 존치관리구역을 다시 재개발하겠다. 존치관리구역을 재개발하겠다. 이 존치관리구역의 의미는 한때 그 도시재생 열풍이 일면서 재개발구역이었던 지역들이 대거 해제가 되면서 자율적으로 개발하라 라는 그런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제 다시 2021년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신속통합기의 열풍이 불면서 지방에도 그 영향이 끼쳤죠. 네. 그러면서 해제되었던 재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이 되는데 대체 그렇다면 장대 A, B, C가 어딘지도 좀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장대 A구역, 장대 B구역, 장대 C구역 이렇게 되고 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이게 사실 우리가 당초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유성호텔 이쪽 바운더리죠. 역세권범위죠. 네. 역세권범위. 네. 그래서 이 지도 일반 지도로 다시 돌려놨는데 이 바운더리와 그리고 유성호텔 라인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유성 호텔 이 부근의 그 임장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입니다. 예, 네. 신양은 예산이고 네. 예산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게 유성 이 톨게이트죠. 예. 그래서 대전 월드컵 경기장 네. 이렇게 나오고 근방에 있어요. 이 월드컵 경기장 근방에 있는 이 동네입니다. 지금 해당 이 동네. 네. 그래서 아까 로드뷰로 보여드렸던 우리 조합 방식 안 한다, 신탁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동네가 이 동네죠. 예. 네. 여기 보면은 이 자이라고 이렇게 살짝 써져 있는 게 여기가 유성자이 아파트고요. 네. 네,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 있고 네. 어쨌든 이 둔산 최초에는 둔산 개발로 돈 번 사례를 봤고 그리고 이제 유성구 내에 있는 그 역세권 상업지역 개발로 돈 번 사례를 또 봤고 그래서 이 천 너머의 저층주거지도 우리도 돈 벌겠다 해서 이 주민들도 재개발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왜 신탁 시행 방식으로 하느냐? 부동산 침체기에는 신탁 방식으로 하는 게 소유자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네. 뭐 그런 명분으로 신탁 개발 방식을 하자.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완전 불인이들이 추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은. 네. 예. 이거 맞는 얘기 하는 보면,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비대위는 네, 아닙니다. 맞아요. 맞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뭐 이런 게 덕지덕지 붙어 있고, 여기서 이제 우회전해서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 그 유성 호텔 갈 수 있는 곳인데, 여기 보면은, 예, 여기는 또 장대 B구역. B구역, 네. 예, 여기가 먼저 좀 속도를 내고 있죠. 원래 A하고 C구역은 존치관리구역을 해제됐고 B구역만 남아서 지금 했다가 지금 먼저 속도를 네.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통 영향 평가 완료. 이제 네. 건축 심의 받으면 되겠죠? 예. 네. 이 장대 C구역 무궁화 신탁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성 호텔 바운더리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금성장이라고 되어 있는 이 건물도 결국은 팔렸다. 이제 네. 이게 핵심. 유성 호텔의 그 유성 호텔이 영업을 잘 하면은 주변의 식당들도 영업을 잘 하겠지만 지금 유성 호텔이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주변 식당이나 노래방 같은 이 유흥 상권들도 죽어버리는 이제 그런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유성 호텔이고 보니까 아직까지 손님을 받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예. 네. 근데 뭐 재건축하겠다라는 얘기가 벌써 나왔고 시간의 문제일 뿐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유성 호텔에서 바라본 이 전경, 이 모습인데 확실하게 디벨롭 사업이 활발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만큼은 뭐 하락장이라고 뭐 디벨롭이 안 되니 뭐 상업지역 그 수익성이 나빠졌다느니 과연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실감이 안 될 정도로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간 곳이 삼척이죠. 네. 삼척 사진부터 일단 보죠. 영덕을 지나 삼척입니다. 동해안변에 있는 이 삼척 팰리스 호텔이 있어요. 삼척항이죠. 네. 삼척항 그냥 언덕에 있는 호텔인데 얘네들이 몇 년 동안 영업을 안 하고 있다가 적자니까 영업을 안 했겠죠.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여기입니다. 삼척항 동네 어촌마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재건축하겠다.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숙박업소 재건축이 유행이고 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비싼 걸 우리는 투자할 수 없지 않느냐? 아까 유성호텔 보셨잖아요. 우리는 유성호텔을 매수할 수 없지만 그 주변에 있는 바운더리의 식당 상가나 혹은 이 구분 상가나 혹은 모텔, 여관 같은 거 매수하면 돼요. 대출 통해서. 자, 네. 그렇죠. 얘입니다, 얘. 팰리스 호텔. 이 멀리서 바라보이는 팰리스 호텔. 그래서 지금 현재 갔더니만 이렇게 들어가지 진입할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모습. 뿐만 아니라 팰리스 호텔 바로 옆에 있는 식당도 지금 이렇게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도로 팰리스 호텔의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척시 정하동 5-3번지 가보겠습니다. 자, 항구로는 삼척항입니다. 삼척항 인근에 있는 곳인데, 네, 이렇게 돼 있고, 위성지도도 이렇게 살짝 봤는데, 네, 굉장히 오션뷰가 예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네,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건축을 통해서 다시 호텔로 재탄생할 지금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곳입니다. 그러면 이 삼척 팰리스 호텔 인근으로 우리가 투자할 곳은 어디가 있을까? 삼척항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척항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구릉지에 있는 마을 기억나세요? 오촌마을? 걔네들 다 도시재생 마을이에요. 그래서 로드뷰로 그 동네 마을을 좀 가볼게요. 네, 위로 올라가면은 이 도시재생 마을입니다. 네, 자, 이런 저층 주거지 마을인데 외지인을 불러들일 만한 팰리스 호텔 재건축 그런 개발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동네 지금 유일한 상권인 이 삼척 항변의 상권을 다시 한번 건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해당 마을은요, 재개발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걷기 좋은 마을 혹은 카페거리화 하는 마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밥 먹고 이 마을 산책 한번 해라 외지인들 그런 식으로 아마 둘레길을 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좀 환경도 좀 정비하고, 네. 좀 미관상으로도 좀 깔끔해 보이게 그렇게 좀 만들지 않을까라고 또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신동 같이 저 네, 위에 끝까지 어쨌든 전망대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은 뭐 한여름에도 꾸역꾸역 걸어 올라가실 테니까 네,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뭐 군데군데 뭐 벽화 이런 흔적들 좀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페 거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꾸며 놓고 그 아래쪽 삼초강은요 복합 개발을 통해서 괜찮은 수산시장 이런 컨셉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근 트렌드가 호텔을 이렇게 재정비한다. 그런데 그 호텔을 정비하는 이유는 사실 도시 개발, 그 거점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점, 그 점이 가장 주목할 것이고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밀레니엄 힐튼부터 시작해서 유성 호텔, 그리고 삼척 팰리스 호텔까지 이렇게 세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